어둠이 남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아래 젖은 도로 위로 낡은 구두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린다. 새벽 4시 반. 사람들이 아직 잠든 시간, 이 골목엔 하루를 가장 먼저 여는 한 여자가 있다. 이름은 윤정숙, 76. 10년째 이 골목을 닦으며 산다. 윤정숙이 작은 빗자루로 배수구 주변을 쓸고 종이컵을 주워 비닐봉지에 넣는다. 찰칵 슥슥 찰칵.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돈을 받는 일도 아니다. 그저 이 일은 그녀의 하루가 시작되는 방식일 뿐이다. 맞은편 철문이 열리고 이춘자가 고개를 내민다. 수면 잠옷 위에 점퍼를 걸친 차림이다. 오늘도 일찍 나가네 정수가. 습관이 돼서요.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에구, 나는 요즘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 조금만 움직이면 괜찮아요. 아직 해 뜨기 전이 제일 조용하죠. 둘이 나란히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걷는다. 좁은 골목의 돌담, 이른 새벽의 안개, 고요한 분위기. 넌 참 부지런하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엔 너만 그래. 그냥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요. 하루라도 손 놓으면 길이 금방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데도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야? 빗자루를 멈추며 짧게 말한다. 이게 나한텐 일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골목 끝을 향해 걷는 두 사람의 구두. 바닥에 반사된 가로등 불빛이 일렁인다. 누군가에겐 허드렛 일이지만 이 여인에겐 삶을 유지하는 호흡이다. 오늘도 낡은 구두는 새벽을 밟으며 조용히 그날의 시작을 알린다. 해가 막 떠오른 골목. 빨래 널린 마당, 고양이가 지붕 위를 걷는다. 청소를 마친 새벽이 지나고 이 골목에도 조금씩 아침이 깨어난다. 이춘자가 마당에서 세탁물을 탈탈 털며 논다. 정수가, 우리 도윤이가 이번 달에 승진한대. 좋은 소식이네요. 자랑스럽겠어요. 회식도 많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다더라. 이제 곧 팀장 된대. 그럼 이제 조금은 편해지시겠네요. 두 사람이 마당 앞 작은 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눈다. 그래도 걱정이야. 아직 집은 전세라 마음이 놓이질 않아. 지금처럼 차근차근 하면 돼요. 욕심내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춘자가 손을 탁자에 올리며 고개를 갸웃한다. 넌 자식 소식 없어? 없어요. 혼자 산 지가 오래됐죠. 그래도 외롭겠다. 익숙해요. 일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자면 하루가 가요.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이웃들이 가게 문을 연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된다. 요즘엔 젊은 사람들보다 당신이 더 부지런하단 말이야.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죠. 나는 요즘 무릎이 시려서 걸기도 힘든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신 청소하잖아요. 괜찮아요. 둘 다 웃으며 차를 마신다. 컵에서 김이 피어오른다. 이춘자가 하늘을 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정수가, 넌 참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왜요?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난 그게 싫진 않아. 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웃는다. 감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오래된 사람일 뿐이에요. 단출한 대화 속엔 오래된 신뢰가 깃들어 있다. 두 사람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단순하고 조용하다. 햇살이 벽돌담을 비추고 바람에 전단지가 흔들린다. 윤정숙이 빗자루를 벽에 세워둔다. 오전이 지나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진다. 윤정숙은 잠시 빗자루를 세워두고 슈퍼 앞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손엔 싸구려 종이컵 커피 한 잔이 들려있다. 슈퍼 주인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을 건다. 할머니, 요즘도 청소일 하세요? 네, 시간 되면 해요. 그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그만큼 못해요. 움직여야 몸이 덜 굳어요. 그건 그렇죠. 아침마다 보면 깜짝 놀라요. 조용히 웃으며 커피를 마신다. 이 골목이 깨끗해야 저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녀가 구두 밑창을 들고 살펴본다. 밑창이 거의 닳아있다. 수선집에 가야겠네. 혼잣말을 하고 일어난다. 천천히 구두를 톡톡 털며 걷는다. 구두는 오래됐지만 그녀의 걸음은 변함이 없다. 택배기사가 골목을 지나며 인사한다. 할머니 매일 뵙네요. 일이 많죠? 더운 날엔 물 자주 마셔요. 택배기사가 웃으며 지나간다.
이 골목의 사람들은 다들 그녀를 청소하는 할머니로 안다. 이름도 과거도 아무도 묻지 않는다. 정숙이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다. 멀리서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는다. 할머니, 저희 공 여기로 갔어요. 공을 주워 건네며. 조심해서 놀아야 해. 감사합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선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하다. 보이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것도 많다. 해가 조금 기울며 골목길이 노랗게 물든다. 윤정숙이 천천히 걸레를 개어들고 집 쪽으로 향한다. 누군가는 하루를 일로 채우고 누군가는 그 하루를 지켜본다. 그녀의 평화로운 오후는 그렇게 흘러간다. 어스름이 깔린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윤정숙이 마당에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하루의 끝이 가까워질 때 이 골목엔 조용한 저녁바람이 흐른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멀리서 남자의 고성이 들린다. 이춘자의 집 앞. 문 안쪽에서 다급한 대화 소리와 발자국이 섞인다. 엄마, 이 집 팔아야 해. 당장 계약해야 한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집이야.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안 팔면 다 끝이야. 나까지 망한다고. 그건 내 일이지 왜 내 집을 팔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윤정숙이 급히 다가와 철문을 두드린다. 춘자 씨, 무슨 일이에요? 정수가 이놈이 내 집을 팔겠대. 낯선 얼굴로 윤정숙을 쳐다보며. 아줌마, 여긴 가족 문제예요. 신경 꺼주세요. 그 집은 춘자 씨 이름으로 돼 있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빚이 생겨서요. 좁은 거실 셋이 서 있다. 공기가 무겁다. 어머니를 밖으로 내모는 건 옳지 않아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금이 다 묶였어요. 도윤아, 내가 그런 아이 아니었잖아. 회사에서 잘리고 나니까 다 변했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면 남의 집부터 빼앗지 말아요. 도윤이 표정을 굳히며 말을 멈춘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렸다 닫힌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짧은 말 몇 마디가 골목 공기를 바꿔놓는다. 10년을 함께한 평화는 한순간의 다툼으로 금이 간다. 윤정숙이 춘자의 어깨를 붙잡는다. 내일 제가 다시 올게요. 잠깐만 버텨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도윤은 말없이 시선을 피한다. 윤정숙이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들이운다.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이 조용한 골목의 한 여인이 이제 곧 잊어버린 이름을 다시 꺼내게 될 거란 걸. 시계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벽걸이 시계는 새벽 12시 47분을 가리킨다. 밤이 깊었다. 이 골목에서만큼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아직 잠들지 않았다. 윤정숙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불빛 하나만 켜져 있고 작은 그림자가 벽에 들이운다. 그녀가 천천히 서랍 손잡이를 잡는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며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난다. 열지 않으려던 서랍. 그 안엔 지난 세월을 감춘 흔적이 있다. 서랍 안에는 묵은 서류 봉투, 오래된 명함첩, 반지 케이스가 들어있다. 작게 중얼거린다. 이제 꺼낼 때가 됐나 보네. 명함 한 장이 천천히 손끝에 들린다. 줌윤아그룹 회장 윤정숙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10년 전 모든 걸 내려놓고 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이름도 재산도 직함도 버렸다. 그녀가 명함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내쉰다. 이 이름 다시 써야 하나. 그녀가 인감도장과 신분증, 서류를 정리해 하나의 봉투에 넣는다. 손놀림은 느리지만 정확하다. 10년 동안 손 떼지 않은 인장.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봉투에 넣는다. 딸깍 도장을 찍는 소리가 난다. 내일은 다시 사람들 앞에 서야겠네. 그녀가 낡은 구두를 꺼내 닦는다. 다른 밑창을 천으로 문지르고 가죽을 손바닥으로 쓸어낸다. 10년을 함께한 구두. 그녀의 하루를 만들고 정체를 숨겨준 물건이다. 그녀는 구두를 곱게 닦은 뒤 옆에 걸어둔 회색 외투를 꺼낸다. 아직 입을 수 있네. 그녀가 봉투와 구두를 나란히 탁자 위에 놓는다. 빛이 반사되어 서류 위 회사 로고가 살짝 비친다. 이 골목에 한 사람으로 살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누군가의 이름으로 나설 시간이 왔다. 그녀가 천천히 불을 끈다. 빛이 꺼진 뒤에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사람들은 새벽을 준비하며 잠들지만 그녀는 내일의 새벽을 준비하고 있다. 작게 중얼거린다. 내일은 조금 다를 거야. 창문 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린다. 세상은 여전히 잠들어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른 오전 골목으로 낯선 차량 2대가 들어온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린다. 평소처럼 시작된 아침. 하지만 오늘은 낯선 발자국이 이 골목에 들어왔다. 법무팀 직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이춘자의 집 앞으로 향한다. 문이 열리고 이춘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온다. 이춘자 씨, 저희는 채권자 측 법무팀입니다. 명도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명도라니요? 저는 그런 일 몰라요. 이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아들이 잠깐 실수한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직원들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젓는다. 골목 끝에서 윤정숙이 천천히 걸어온다. 회색 외투에 낡은 구두,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다. 10년간 감춰온 이름이 이제 이 골목을 다시 걸어온다. 그녀가 이춘자 옆에 선다. 그 집 제가 사겠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류를 본다. 지금 바로 계약금 1억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차분하게 봉투를 내민다. 이 안에 서류가 있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펼친다. 준윤아그룹 로고가 선명히 드러난다. 박도윤이 급히 뛰어들어온다. 손에는 전화기가 쥐어져 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집 제 거예요. 이젠 아닙니다. 당신이 뭔데요? 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이춘자가 놀라 입을 가린다. 정수가 이게 다 뭐야? 잠깐 빌려 쓴 이름이었어요. 이제 돌려드릴 때가 됐네요. 그녀가 직원에게 사인한다. 펜촉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만 들린다. 이건 불공정이에요. 아무리 회장이어도. 정식 절차입니다. 윤아그룹 명의로 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고개를 떨군다. 그럼 어머니는? 그분은 그대로 여기 사십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윤정숙이 봉투를 접어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는다. 사람의 집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지만 마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당신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직원들이 장비를 정리하며 떠난다. 골목에 다시 정숙한 기운이 흐른다. 정수가 그런 분이었구나.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이 골목에선 그게 가능했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다. 윤정숙이 구두를 정리하며 천천히 뒤돌아선다. 햇빛이 골목을 비추며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다. 10년 동안 감춰온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낡은 구두의 속도로 이어졌다. 법무팀이 떠난 뒤에도 정적이 흐른다. 테이블 위엔 흩어진 서류, 찢어진 계약서 조각이 남아있다. 소라는 끝났지만 말보다 큰 여운이 집안에 남아있었다. 이춘자가 조심스레 입을 연다. 정수가 그게 다 사실이야? 그 신문에서 봤던 그 회사 회장님이 너였던 거야? 예전에 잠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그저 여기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춘자가 손을 떨며 의자에 앉는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속인 건 맞아요. 그땐 제 이름이 부담이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큰 회장이 왜 이런 골목에서 청소를 했어?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직함 말고 이름 말고. 문이 열리고 박도윤이 천천히 들어온다. 표정엔 후회가 묻어있다. 회장님 아니 윤할머니. 그냥 정숙이라고 불러요. 죄송합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됐어, 말도 하지 마. 도윤 씨. 그녀가 조용히 도윤을 바라본다.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춘자가 여전히 망설이지만 눈길이 풀어진다. 나는 그냥 믿었던 게 다 무너진 것 같아서.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다시 친구하면 안 될까요? 친구라.
회장님이랑 내가 친구라니. 10년 동안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 사실은 안 변했어요. 이춘자가 천천히 웃으며 눈가를 닦는다. 그래, 나도 친구라 부를게. 하지만 다음부턴 속이지 마. 약속할게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집, 제가 직접 수리하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밖에서 골목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윤 할머니가 회장님이었대.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살았대? 그래도 사람 됨됨이가 다르더라니까. 창문 안 윤정숙이 조용히 그 소리를 듣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세상은 놀라지만 그녀는 달라진 게 없다. 이춘자와 윤정숙이 골목을 걷는다. 이춘자는 팔짱을 끼고 묻는다.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럼 앞으로는 뭐 할 거야? 그냥 청소요. 이 골목이 아직 깨끗하진 않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걷는다. 해가 기울며 노란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싼다. 참 대단하다 너.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넌 똑같네. 그게 편해요. 복잡하게 사는 건 질렸거든요. 둘이 동시에 웃는다. 도윤이 집 지붕을 고치며 말한다. 이 집,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이젠 어머니 걱정 안 하게. 그 약속 꼭 지켜요. 네. 두 분처럼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두 할머니가 걸레를 들고 걷는다. 햇살 아래 두 그림자가 길게 겹쳐진다. 이름이 드러나도 그녀의 하루는 여전하다. 청소하고 차를 마시고 웃는다. 이 골목에선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골목 끝에 경찰차가 들어온다. 사이렌은 꺼져 있고 조용한 정적만 남아있다. 소란이 가라앉은 뒤 현실의 정리는 시작됐다. 형사 2명이 내려 이춘자의 집으로 향한다. 박도윤 씨 맞죠? 참고인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가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따라간다. 이춘자는 문 앞에서 그를 바라본다. 이춘자가 울먹이며 아들에게 다가간다. 괜찮아 도윤아. 잘못했어도 괜찮아. 엄마 미안해. 형사가 눈치를 보고 둘을 잠시 기다린다. 가서 솔직히 말해. 그게 제일 빨리 끝나는 길이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순순히 경찰차에 탄다. 윤정숙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다. 그녀의 표정엔 감정 대신 단호한 평정이 있다. 회장님, 참고인 조사만 간단히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웃일 뿐입니다. 그래도 규정상 절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골목엔 다시 평소의 정적이 내려앉는다. 윤정숙이 천천히 돌아선다.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건 익숙한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낡은 구두를 다시 신고 빗자루를 집어든다. 청소는 해야죠. 먼지가 또 쌓였네요. 그녀가 길가에 종이와 캔을 주워 봉투에 넣는다. 이춘자가 창문 너머로 정숙을 바라본다. 그 와중에도 청소라니 참 그 사람답네. 이춘자의 얼굴에 안도 섞인 미소가 번진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킨다.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잠시 멈춘다. 할머니, 어제 뉴스에 나온 분이 그분 맞아요? 글쎄요, 나랑은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도 멋지셨어요. 존경합니다. 윤정숙이 빗자루를 들며 짧게 고개 숙인다. 구두 밑창이 젖은 돌길을 밟는다. 소리만 또렷하게 들린다. 낡은 구두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걷는다. 이름이 바뀌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해가 저물며 골목이 붉게 물든다. 윤정숙이 청소도구를 벽에 세워두고 하늘을 바라본다. 멀리서 다가와. 오늘은 일찍 끝났네. 내일도 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도 이제 좀 쉬어도 돼. 쉬는 게 더 힘들어요. 둘이 함께 집 쪽으로 걸어간다. 골목을 비추는 전등이 하나둘 켜진다. 이름이 알려지고 사건이 정리되어도 그녀에게 세상은 여전히 한 골목 한 길뿐이다. 윤정숙이 빗자루를 세워두고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오늘도 잘 끝났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일을 한다. 그녀의 일은 오늘도 이 골목을 지키는 일이었다. 어둠이 옅어지는 시간.
윤정숙의 집불이 켜진다. 며칠이 지나고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왔다. 윤정숙이 낡은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연다. 새벽 공기가 안으로 스며든다. 오늘도 가자. 그녀는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챙겨 골목으로 나선다. 골목길엔 신문이 쌓이고 멀리서 택배차가 지나간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다. 윤정숙이 쓰레기를 주워 봉투에 담는다. 동네 슈퍼 앞 의자에 커피잔을 올려두고 다시 청소를 시작한다. 슈퍼 주인이 문을 열며 말한다. 할머니, 요즘 뉴스에 나오던 그분이 진짜 맞아요? 글쎄요. 다들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골목 사람이 그런 분이라니. 전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편해요. 그녀가 빗자루질을 계속한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골목길을 지나던 이웃들이 인사한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아요. 청소 덕분에 길이 반짝반짝하네요. 별 말씀을요. 제 일이지요.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님이 아닌 윤할머니로 다시 부른다. 이춘자가 집에서 나와 손을 흔든다. 정수가, 오늘은 나도 같이 할게. 괜찮아요. 무릎 아프시잖아요. 이젠 괜찮아. 혼자 하게 두면 마음이 불편해. 둘이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골목을 걷는다. 청소를 멈추고 잠시 벽에 기대 앉는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 사람들이야 잠깐 놀랐을 뿐이에요. 금세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도 나만은 잊지 못할 거야. 그때 당신 아니었으면 나도 이 집 못 지켰을 거야. 집은 지켰고 사람도 남았어요. 그걸로 충분하죠. 윤정숙이 청소를 마친 뒤 빗자루를 세워둔다. 햇살이 골목벽을 타고 내려온다. 모든 게 달라졌지만 그녀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골목을 쓸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돌아간다. 윤정숙의 낡은 구두 밑창을 클로즈업한다. 다른 자국이 햇빛에 반짝인다. 그녀가 걸어온 시간의 흔적. 이 골목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택배기사가 인사하며 지나간다. 할머니,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고마워요. 이따가 마실게요. 그녀가 가볍게 손을 흔든다. 사람들은 그녀를 특별하게 부르지 않는다. 그게 그녀가 바라던 세상이다. 골목길 전경. 윤정숙이 천천히 걸어나간다. 햇살에 먼지가 빛나고 공중에 미세한 입자가 떠오른다. 누군가는 명함을 버리고 누군가는 이름을 지켰다. 그녀의 자리는 여전히 이 평범한 골목의 한가운데였다. 이른 아침 골목에 고요. 햇살이 천천히 골목벽을 타고 내려온다. 이춘자의 집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다. 그날 아침 조용한 골목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에는 단정한 글씨로 친구에게라고 적혀 있다. 이춘자가 문을 열고 마당을 쓸다 우편함을 본다. 편지? 요즘 누가 이런 걸 쓰나? 그녀가 봉투를 꺼내 들고 안경을 쓴다. 손끝이 약간 떨린다. 춘자 씨,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요. 이 골목에서 사람으로 살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이춘자가 천천히 읽어내려간다. 이 집은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뒀어요. 이제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이춘자가 놀라 눈을 크게 뜬다. 잠시 입을 막고 숨을 고른다. 나는 여전히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닐 거예요. 그게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편지 구석에 작은 구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춘자가 손끝으로 그 부분을 살짝 쓸어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짐도 없고 작별 인사도 없었다. 구두 밑창이 젖은 길을 밟고 멀리로 사라진다. 이춘자가 천천히 편지를 접어들고 마당 한가운데 선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싼다. 정수가 잘 가. 그녀가 작게 웃는다. 눈물은 없다. 새벽을 청소하는 다른 할머니 한 명이 등장한다. 윤정숙이 하던 자리를 묵묵히 이어받은 듯하다. 사람은 떠나도 그가 지키던 자리는 남는다. 골목길의 햇살,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 멀리 들려오는 새소리. 누군가는 이름을 버리고 누군가는 이름을 지켰다. 진짜 품격은 보여주지 않아도 남는다.